끌려간 13살의 여중생 메구미.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메구미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대요. 너가 만약에 조선말,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면 그때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집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집에 갈 날만 생각하면서 조선말을 배운 거예요. 그 동시에 메구미는 일본에 파견되는 뭐 간첩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본말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메구미가 북한에서 메구미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명숙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그렇게 조선말도 배우고 일본말도 가르쳐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구미는 사실 성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3살로 너무 어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납치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 썰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줄은 몰랐다. 배에서 이제 딱 내리게 했을 때 13살이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치고는 키가 좀 컸대요. 그런 썰도 지금 유력하게 있고요. 또 어떤 권자고는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갔다. 마구잡이. 또 본인의 모습을 봤다. 노출돼서 잡아갔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어려서 북한 측에서도 권자곤도 막상 데려가 보니 조금 당황했다.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메구미 씨 같은 사람들한테 신분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침투시키는 거죠. 그 칼기 폭파 그 김현희 씨도 일본 사람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작전을 다 하고 나서 잡혔을 경우에 자기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쏙 빠지고 일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둔갑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을 필요한 거죠. 그 나중에는 여러 증언들이 나오면서 김정은, 김여정, 김정철, 그러니까 김씨 로열 패밀리의 가해 선생님. 그러니까 고용희가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우기를 원했다. 그래서 선택된 게 메구미였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영화 산업 발전시키겠다고 최은희 신상옥 선생님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공작원들이 자기 스펙 늘리려고 무작정 납치했다. 찌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의 거짓에 속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북한 간첩들의 원어민 교사로 살아왔다고 하는 메구미.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잃은 채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1985년 말경에 어떤 남자가 메구미를 찾아와요. 이유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이유였고 이 남자의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였고 메구미도 이제 20대 초반에 두 남녀가 이제 붙은 거죠.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한테도 충격적인 이제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이 남자 메구미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 남자는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요? 나만? 네. 정말? 대한민국 남한 사람이 북한 가서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평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야? 메구미와 같은 경우로 납북된 분이었어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동병상련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센 동병상련이 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름은 김영남이라는 남자인데 이 김영남이라는 남자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메구미처럼 강제로 북한에 납치돼서 북한에서 억지로 살고 있던 남자였던 거예요.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렸다면 그 이유는 부모님과 내가 살던 고향과 내가 살던 동지와 친구들을 다 멀리하고 억지로 북한 땅에 끌려와서 살아가야만 했던 두 남녀. 나이도 비슷하고 20대 초반이고 일본인과 한국인이지만 여기서 조선말을 쓰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똑같은 처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싹 틔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네. 나도 난데 너도 너다. 이런 생각 들고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처지였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1986년 평양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됩니다. 何十年も拉致して人質外交を続けて返さず、そして生き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死んだと家族を思わせるためにですね、他人の遺骨、要はその他人の方の尊厳を無視してまでですね、人の遺骨をおもちゃのようにもてあそんで私たちの家族を貶めようとした。こんなひどいことがですね、この21世紀にあっていいわけがないし、それを私たち現代人がですね、許していいわけがありません。
そうした彼らが行っている人権侵害というのをですね、強く糾弾していく必要が私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 더 중요한 건 북한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서서 편지에서 남편의 편지에서 1993년에 메구미가 사망했다. 네.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이게 왜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일었냐면 네. 5명의 네. 송환자들 있잖아요. 납북자들. 네. 그 납북자들이 일본 내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94년도에도 메구미를 봤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들이. 북한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와. 저도 여기에 한 가지 힘을 실는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일본에 가신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데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로열 패밀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비밀이 일본으로 새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었다 하고 밀어낼 수 있어요. 아까 뭐 가정교사였을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까.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메구미 씨를 평양 인근에 있는 어봉산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봉산 화장터는 평양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거기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화장터 옆에 또 공동묘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어봉산 화장터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럼 그때 시간이 안 메구미 씨의 맞네. 사망 연도랑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이 되는 곳은 북한일 것 같아요. 북한 발표에 사람들이 지금 아예 그렇죠. 믿지를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 기자들을 평양으로 부릅니다. 자, 기자단 뭐냐? 뭘 궁금하겠죠? 자, 이 기자단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메구미의 남편 김영남 씨였습니다. 이분도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자, 이게 바로 김영남 씨가 일본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참 기막힌 건 결혼할 때 본인이 맸던 넥타이랑 똑같은 넥타이를 이 남편이 그날 메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메구미 사망 날짜를 왜 93년으로 했느냐 라는 의문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컸잖아요. 94년에 멀쩡히 살아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남편 김영남이 얼마나 군색한 변명하냐면 메구미 사망 날짜를 93년에서 94년으로 정정한다. 어머, 94년으로 정정한다. 어머. 93년으로 처음에 발표한 이유는 내가 시간이 없었고 당황했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한 날짜를 내가 착각했다. 뭐 생일을 착각한 것도 아니고 죽은 날짜를 어떻게. 북한 당국이 내놓은 최대치의 그럴듯한 해명과 반박이 고작 이거예요. 신분을 밝히는 94년도에 사망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착각했다. 그래서 93년도로 정성껏 편지를 자필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보다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반박과 변명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없는 거죠. 일본 가족회 피해자 모임 관련된 놈들은 100%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어떤 정치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발언을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본 이제 정서적인 이제 공감대가 된 거예요. 메구미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메구미가 지금 살아있어도 60이 가까운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도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점 하나를 들더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 메구미는 그러니까 상징이 됐군요. 그렇죠. 금강산 상봉 8년 후에 김은경 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진으로 한번 확인할게요. 어머, 애기도 나왔어요? 네. 와, 할머니 만날래. 그 할머니죠. 메구미 어머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3대가 다 나. 이게 뭐야? 가운데 메구미 어머니. 어머. 이게 이제 김영남 씨 어머님께서도 손녀를 봤으니 당연히
메구미 아버님과 어머님도 손녀를 보겠다, 가야죠. 보고 싶다. 북한과 일본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전에 메구미의 부모님이 북한에 와서 봐라 이거를 끈질기게 권유를 했어요. 하지만 일본 군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고 이게 북한에 괜히 뭔가 이제 속셈이 있는 것 같다. 또 이제 메구미의 사망을 공식 인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하고 결국 제3국인 몽골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아, 얼굴 뵀구나. 그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김은경 씨도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났고요.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이제 딸을 내꾸나러 왔는데, 그러니까 메구미 씨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증손녀가 되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쩍 북한에서 삶이 좀 어떠냐고, 살기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은경 남편이 갑자기 가방에서 딱 사탕을 꺼냈는데 일본 사탕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서 여기 좀 없는 게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켰다. 안심. 메구미의 부모님은 이게 이제 손녀를 만나고 이제 아무래도 딸 메구미 소식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나도 듣고 싶은데 이제 평양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이 은경이한테 또 피해가 갈까봐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메구미 엄마가 그때 은경 씨한테 우리는 너네 엄마가 살아있는 걸 믿고 있고 포기 안 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고. 혹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할까 봐?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메시지인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메구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냐, 뭐 살아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왜냐면 손녀마저 못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메구미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은경 씨를 통해서 메구미가 나한테 비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은경이라는 이름의 한자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서 알았는데 그게 은자에다가 교토의 경자, 일본 교토라는 지역을 아시죠? 예. 그래서 메구미 어머니 사키에상은 교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제 교토 사투리를 쓰시는 교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을 낳으면서 아마 메구미가 엄마 고맙다고.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막무가내로 이게 납치를 해서 데려가는데 데려가 놓고 피해자 쪽에서 이 북한이 데려갔다는 걸 다 입증해야 되고 입증한 이후에도 별 얘기가 없다가 자기들한테 정치적 이익이 돌아올 때쯤 되면은 되게 무슨 선심을 쓰듯이 뭐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뭔가 북한의 납치는 약간 무슨 우리 동북아에서는 일종의 자연재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거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학교를 보냈던 딸이 이 집에 이렇게 돌아오지 못한 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아버지는 인생을 통틀어서 딸을 기다리면서 지내다 2020년 17세를 이기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네, 메구미에 대한 유언을 책으로 남기셨고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메구미가 그 납치되기 전날에 생일 선물로 아버지한테 준 그 빚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